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보 미디어와 리터러시 팀 프로젝트의 3조, 일석삼조입니다. 저희 팀은 리더 김다연, 기록자 안예린과 김규린, 관찰자 조예린과 김유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역할을 배분하여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일석삼조의 CCL은 BY, NC, ND로 설정했습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문제를 정의하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소통한 과정을 보여드린 후 최종 결과물인 새로운 도서관학 7법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대 도서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찾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토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랑카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이 소재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현대 도서관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후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새로운 도서관학 법칙을 제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소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랑카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을 현대 도서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개정한다면 도서관학 5법칙과 함께 해온 도서관 역사를 배울 수 있고 팀원들과 관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볼 수 있어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활동은 랑카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을 읽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서관학 법칙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만큼 도서관의 운용과 기본 철학을 담은 도서를 정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첫 번째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5가지 법칙 중에서 한 가지씩을 선택해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을 읽고 요약한 내용 및 추가 탐구 자료를 기반으로 각 법칙에 대해 서로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법칙은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책은 어떤 식으로든 이용이 되어야 하고 사서의 핵심 역할은 책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양한 독서,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법칙은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어떤 사람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요구까지 연구하고 분석하여 자료 수집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선택론이라는 전공 과목을 배우기도 합니다. 제3법칙은 모든 책에게 그 책의 독자르르로 책의 다양성에 맞춘 뷰큐레이션에 대해 말합니다. 독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책과 우연한 만남이나 필연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자층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제4법칙은 독자의 시간을 절약해라로 데이터 과잉 시대에서 선택 장애를 해결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단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5법칙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로 유기체인 도서관에 활력과 생명력을 부여하고 딱딱하고 정적인 도서관을 탈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의 의미와 형태도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팀원별로 도서관 탐방 전문가 인터뷰, 기사 스크랩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탐방입니다. 탐방은 솔샘 문화정보도서관과 김영삼 도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도서관의 장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솔샘 문화정보도서관은 주위의 대중교통과 아파트 단지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좋고 3층에서 5층까지 나이와 용도에 따른 자료실을 분리하여 다양한 자료가 있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접목한 도서관으로 회원 가입용 컴퓨터와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 AI가 추천하는 책 키오스크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삼 도서관은 근처에 병원과 아파트, 도로 등이 있어 입지가 좋았고 카페, 대강당, 세미나룸과 자료실을 용도와 나이에 따라 분리한 것, 디지털 기기 도입에 관용적이라는 것에서 기존의 딱딱한 도서관 이미지 탈피를 시도하여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다양한 주민들을 배려하여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탐방 결과
두 도서관의 공통적인 장점은 입지가 좋아 이용자의 정보 접근이 편리하다는 점과 어린이, 존이나 다원어, 도서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정보 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사 스크랩 결과입니다. 기사 스크랩은 현재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기사를 통해 살펴본 후 폭넓은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조사 측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문제점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이용에 있어서 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관련 도서관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 배치 문제입니다. 학교 도서관의 사서 교사 수가 매우 부족하여 사서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꾸준히 게재될 만큼 사서 교사의 배치율 저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해력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서는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이다. 사서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다라는 말만큼 사서는 도서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자료 수집 방법은 생생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먼저 한성대학교 도서관 정보문화 트랙 박성재 교수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대 도서관의 문제점으로 행정체계 이원화로 인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과 어린이 이용자의 회원증 발급이 어렵다는 점, 정보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도서관 내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매력과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도서관의 본질을 만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랑가나단 도서관학 5법칙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법칙에 대해 도서관의 좋은 입지를, 2법칙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사서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3법칙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경험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으며 4법칙에 대해서는 사서가 답을 찾으러 가는 길을 알려주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5법칙에 대해서는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학 5법칙에 대한 교수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풍부한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자 한성여자중학교 남지은 사서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현재 학교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관 간의 소통 부재였으며 이에 따라 전자책 공유 시스템 도입 등 타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에피소드는 날밤 읽기로 밤새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열심히 책 읽던 학생이 자는 것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였고 직업적 소명과 가치관은 학생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학 5법칙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1법칙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방향에 치우친 수서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2법칙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매달 교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실천 중에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4법칙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참고 사서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도서관 공간의 이해 및 책과 사람 간의 연결 능력, 이용자에 대한 관찰과 관심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법칙에 대해서는 도서관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환경적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랑가나단의 5법칙이 실제로 도서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각자 정리한 바를 한 곳에 모아보는 활동을 통해 팀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료 수집 및 정리 후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융합적 탐구를 진행한 결과 현대 도서관의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서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디지털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하며 이용자를 중심으로 도서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조는 앞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7가지 법칙을 제정해 보았습니다. 일석삼조만의 새로운 도서관학 7법칙은 서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통적 도서관과 달리 현대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집중하였으며 이용자의 중요성을 내세워 랑가나단의 기존 법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법칙을 포함하여 7가지 새로운 법칙을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학 7법칙은 현대 도서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도출해낸 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 7가지의 법칙과 함께 각 법칙들이 탄생하게 된 계유와 의의를 담은 최종 법칙 제안서입니다. 제1법칙은 패키지 매체는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입니다. 패키지 매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다채로운 정보와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해주는 전달 매체입니다.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가 다양한 만큼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메이커 스페이스처럼 직접 체험하게 해서 정보를 얻도록 만드는 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 시민과 더불어 성소수자, 노약자, 다문화 가정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도 고안하는 것도 사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2법칙은 모든 이용자에게 디지털 도세권을입니다. 디지털 도세권은 디지털과 도세권의 의미가 합쳐진 합성어로 도서관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도서관은 이용하기 쉬워야 하는데 입지와 서비스 문제 등으로 이용자가 도서관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용하기 힘든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도세권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과 어린이한테 사용하는 방법과 스스로 사용하게 해보면서 기기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3법칙은 당신이 도서관의 본질을 만든다입니다. 이 법칙을 읽고 있는 독자를 도서관의 이용자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으로 법칙을 제정해 보았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이 누구고 누가 우리 커뮤니티에 멤버십을 가졌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AI와 소수 인원도 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4법칙은 모든 이용자에게 변화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좋은 변화를 알리기 위해 도서관의 매력과 가치를 함축하여 법칙을 제정해 보았습니다. 도서관의 콘텐츠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경험을 통해 누리게 될 변화와 혜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 그것이 이용자에게 변화를 이끌어 주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칙과 관련된 기억에 남는 사례는 파주중앙도서관의 휴먼인 파주가 있습니다. 제5법칙은 도서관에게 효율입니다. 도서관의 이용 시간이 적절한가? 에 대한 쟁점으로부터 시작된 이 법칙은 현재 도서관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서관 이용 또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법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며 서비스 효율을 고민해봐야 하고 도서관이 사서의 근무 시간과 이용에 관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의미를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제6법칙은 사서는 소통하는 프롬포트 엔지니어이다입니다. 기존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 사서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법칙이 없어서 사서의 역할과 관련된 법칙이 새롭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법칙을 제정해 보았습니다. 이용자에게 답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답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학습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사서는 이용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과 외부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GPT를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북GPT는 사서가 프롬포트 엔지니어로서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 도서관에서 소통하는 사서와 협업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 GPT는 오류가 많기에 사서는 도서관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더욱 신뢰성 있고 특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사서는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법칙은 도서관은 협력하는 유기체이다입니다. 도서관의 딱딱하고 정적인 인식을 탈피하는 것과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동성을 강조하였고, 유기체는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 메커니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체계가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도서관 커뮤니티 구성원끼리의 연결을 촉진해 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해 사람들이 도서관의 매력과 가치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썸에 업로드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은 팀 프로젝트 이후 팀원들의 소감 및 향후 활동에 대한 의견입니다. 팀원들은 법칙 제정 활동을 통해 현대 도서관의 문제점을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폭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며, 도서관의 매력과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전공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정한 법칙과 관련된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도서관 법칙을 제정하는 소모임을 만드는 등의 활동으로 법칙 제정 프로젝트를 확장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칙 전시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상 일석삼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